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3년 특례 의예과. 이번 시간에 이제 3년 특례 중에서 의예과만 초점을 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3년 특례 의학계열이라고 해서 뭐 의대, 지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전체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의예과만 맞춰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월 8일서부터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좀 빠듯하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학교 마무리 과정들 등등등 서류 준비도 되게 시급하지만 사실상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시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과 진로 방향들을 결정하시고 또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질 뭐 지필 수업이라든가 또는 면접 수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미리 좀 예약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로 오시면 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 과정들을 하나씩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년 특례 의대 선발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여러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지만 뭐 올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수시 전형에서는 의대 정원이 1,509명 정도 의대 정원을 선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종전에는 2,000명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가 국립대학교들은 배정된 정원의 50%까지만 올해 선발하고 나머지 100%는 내년에 선발하는 걸로 해서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은 1,509명,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사실 한 50명 정도만 떼서 50명 정도만 재배국민 전형의 인원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서류 면접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 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면접으로 뽑는 학교들,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과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에 따라서 전형의 방법들을 잘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류 면접으로 실시한 선발하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나 가톨릭 관동대학교, 순천향대, 동국대, Y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중에서 면접을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MMI. 그런 학교들은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MMI고요. 한림대학교도 MMI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건양대 같은 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필답고사 면접을 보는 학교, 필답고사로 생명과학과 화학을 시험을 보는 학교는 대구가톨릭대학교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명을 선발하는데 3년과 12년을 합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죠. 2개 대학은.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건양대학교예요. 자, 2026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2026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첫 번째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까지만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대 선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도 귀국한 학생들 중에서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필고사를 통해서 의대를 목적으로 삼게 될 거고 그럼 지필고사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대학이냐 아주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바로 대구 가톨릭대학교인데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올해까지만 의대 선발을 한다는 점 요 점 좀 아쉬운 점이고요. 건양대학교도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을 2026학년도부터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대신에 3년 특례가 정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3년 특례 의예과가 2명에서 5명으로 2026학년도부터 늘어난다는 점, 이런 점들은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표준화 학력 지표나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디냐, 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냐.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미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배국민 전형은 특히 어떤 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의 표준학력 지표, 다시 하면 공인어학 성적
또는 뭐 SAT 성적 또는 AP 성적 등을 반영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교육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SAT 학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AP 학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이런 SAT나 AP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대표 전학교 학교고 또 관계없이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보다는 고등학교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 적용에 대한 부분이 낮다, 더 높지 않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 내에서 표준학력 지표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재수하는 과정에서 SAT나 AP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결국은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지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의 지원 현황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대 지원은, 의대는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죠. 그리고 약대로 가면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 15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로 가면 경쟁률이 6대 1, 7대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의학 계열에 다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연세대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약 7대 1. 그 다음에 약대의 경쟁률이 10에서 15대 1. 그 다음에 의대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2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3년 특례도 그렇고 12년 특례도 그렇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의학 계열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그만큼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밀집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혹시나 운이 좋으면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쓰는 것은 그만큼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15대 1이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0.5, 중앙대학교가 25대 1,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은 2023년도에 20.50에서 15.5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건양대학교가 24대 1,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25대 1이고요. 아주대학교는 26대 1,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무려 경쟁률이 5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동국대와 IG가 경쟁률이 3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용이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5명 모집에 61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9.9대 1로 전년도에 18.1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해서 거의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형별 지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에 따라서 과연 나는 의대를 원서를 쓴다면 어느 대학이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취원이에요. 첫 번째는 의대에 합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 고등학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첫 번째 인정이 돼야 되죠. 내가 만약에 IB 학교라고 한다면 IB 디플로마 파이널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또 AP 학교라고 한다면 AP 성적의 우수성, A레벨의 학교라면 A레벨의 성적의 우수성이 첫 번째는 담보돼야 되고, 여기다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이나 AP 성적 또는 ACT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자, 연세대학교는 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변경되어지는 내용은 면접의 유형이 바뀌어요. 그죠? 2024년도에 면접의 유형은 재심은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다라고 하니까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의 면접의 유형이 도표, 그 다음에 차트를 이용한 도표 내용에 대한 이해 면접이었는데, 이 면접이 재심은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면접이라고 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의대 면접에 적합한 인적성 면접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026학년도로 가면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30%로 반영 비율이 좀 줍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로 가면 면접 비율이 준다? 이러면 사실상 이게 2025학년도부터 어느 정도 그 방향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면접의 난이도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면접의 유형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일자는 8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사실은 활동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 재학증 서류할 수밖에 없죠. 활동증빙 서류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리더십과 관련이 된 내용은 사실상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서류들을 요구하고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의 활동들은 그만큼 신뢰를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 증빙 서류는 뭐 제한이 있든 없든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든 않든 간에 어찌됐든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표준학력 지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SAT나 AP나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호한 경우에는 모집 요강만으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고 있고요. 공인어학 성적은 사실은 대학들이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죠. 가톨릭 대학교처럼. 이런 학교들은 공인어학 성적을 더 높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은 가톨릭 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이 학교 외에도 이렇게 공인어학 성적을 해당자만 제출해라.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특히 의대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국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영어 구사 능력인데 12년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토픽 성적을 원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은 필요 없다 보면 결국은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하고 토플 성적은 이 토플 성적은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학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어학 성적은 어떤 다른 지표보다도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대 가려고 하는데 저는 토플 성적이 100점이에요. 101점이에요. 102점이에요. 103점이에요. 이러면 100점, 101점, 102점으로 의대 못 붙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실제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학생들도 다양하고 또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연도마다 스펙의 차이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의대 합격에 있어서 토플 성적은 매우 중요해요. 영어 성적은. 그리고 영어 성적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지표가 매우 높아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하는 학교고요. 연세대나 가톨릭 대학교는 동일하게 1단계 배수, 연세대학교는 3배수네요. 동일하진 않고요. 가톨릭 대학교는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적이 조금 불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1단계 배수를 좀 더 큰 쪽으로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면접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 가톨릭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는 각자 면접의 유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재시문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이라면 가톨릭 대학교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상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병행하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고 성균관 대학교는 그냥 MMI 형식의 면접이죠. MMI 형식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서로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도 2026학년도로 가게 되면 1단계 배수를 5배수에서 4배수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배수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 배수를 크게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경쟁률이 끌어넘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4배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쟁률에 따라서 면접 가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5배수에서 4배수로 낮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원서 지원이 타당하게 4배수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인원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학교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대학 세 개 대학,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보다 원서 지원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 가천대학교 모집 인원 1명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명이긴 한데 중앙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화학이나 생명과학, 통합교과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지성 면접의 비중이 꽤나 큰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해대학보다는 당연히 의대의 스펙이 좀 낮지만 결코 쉽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 1명인 가천대학교가 1단계 배수를 10배수는 거에 비해서 10배수를 두는 거에 비해서 1단계 배수가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재심원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면접의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활동 증빙서를 들어가고 항목에서는 10개 항목의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학 성적에 대한 특별한 문구는 없어요. 이렇게 없다라고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인학 성적이 없어도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없다. 공인학 성적을 필수 제출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의대 지원에서 공인학 성적은 정말 중요하다.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고요. 면접에 40%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8월 19일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8월 18일, 중앙대학교 8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전공적합성과 기초학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화학이나 생명과학과 관련된 통합교과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천대학교는 1명 모집의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그리고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작성이 되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은 크지 않죠.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1단계가 10배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1단계 배수가 크다라고 하면 1단계의 영향력이 작고 서류 면접의 영향력이 되게 커야 되거든요. 1단계가 10배수면 결국은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는 10배수이지만 사실상 면접이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 서류평가가 매우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배수가 크다. 이러면 학생들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좀 스펙이 낮지만 1단계 배수가 크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를 크게 함으로 인하여 모집 인원 1명밖에 않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는 원하는 학생을 뽑으면 되겠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1단계 배수가 클수록 이런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쪽 대학이 연세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가 1그룹이다. 그 다음에 2그룹이 되는 학교가 중앙대, 고려대, 가천대가 2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3그룹은 사실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대략적으로 실제 의대 정원의 약 10% 정도까지 뽑으니까 최대 선발 인원이 약 4명, 실질적 선발 인원 한 2명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림대학교 1명 신설이 됐고요. 순천향대학교도 최대 4명까지 선발을 하는데 이 지점이 사실상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거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은 이렇게 손을 딱 뻗어서 닿을랑 말랑한 지점. 그런 지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 윗지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는 좀 높은 지점이니까 오히려 더. 그리고 그 윗지점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합격 가능성이 높거나 내가 생각할 때 가까운 지점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가까운 지점이 돼요. 그럼 그 지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몰리면 무조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상위권 대학보다 낮은 의과대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면접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의학적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일자는 8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면접이 MMI 형식의 면접이에요. MMI 면접이고 각 실별 10분 정도로 해서 총 30분 정도 면접을 하고 면접 일자가 8월 8일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정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죠? 활동 목록에 10개, 활동 내용에 10개, 글자 수 내용은 없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1단계 배수 다 5배수고 면접 30%인데 이 면접이 인적성 면접,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간단히 말하면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과 인적성 면접이 병행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일자는 8월 18일입니다.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의대를 딱 하나만 쓴다.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딱 하나 쓸 거다. 그리고 딱 하나 쓰는 대학교가 만약에 나는 한림대학교만 원서를 쓴다. 그러면 그냥 한림대학교에 맞춰서 면접 준비하면 돼요. 그냥 MMI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6개의 원서를 쓰다 보면 의대만 6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섞어서 6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의대만 6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2-3개 정도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일반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적어도 3개에서 6개 정도는 의학계열에 3개에서 6개 정도는 의대에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의대 면접에 공통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 두 번째는 MMI 면접, 세 번째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석 면접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의대 원서 쓴다. 이번에 3년 특례 전용으로 의대 약대 원서 쓴다. 그러면 이 3가지 면접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이 이제 서류 전형의 마지막 대학이 바로 여기죠. 건국대 글로컬, 카톨릭 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YG예요. 그렇죠? 서류 평가 전형에 조금 더 스펙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나는 SAT 점수가 말이야 1600점 만점 중에서 1580 이상이 안 되고 1560이나 1550 정도 돼. 나는 IB 디플로마가 45점 만점 중에서 45, 44가 아니라 43점 돼.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몰리죠. 무조건. 카톨릭 관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학도 결코 쉽진 않은데 건대 글로컬은 면접 일자가 8월 17일,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26일,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는 12월 2일에 면접을 봅니다. 이건 작년도에 이렇게 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은 면접이 한림대학교와 동일하게 MMI 면접을 보는 학교고요.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인적성 면접을 보고 동국대학교 YG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YG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이러면 사실상 동국대학교 YG 의대 원서를 쓴 학생 중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서류 평가라든가 면접의 강점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중도 귀국했다. 나는 재수생이다. 나는 오로지 3년 특례지만 수능에 강점이 있고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분들은 동국대학교 YG에 목표를 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들. 지성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1단계에서 조금 서류 평가에서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한다면 면접을 통해서 뭔가 뒤집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IB 성적이나 A레벨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AP와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가 높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지성 면접. 면접의 비중이 큰 학교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을지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이런 학교들이 주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양대학교는 특히 이제 면접이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의 면접이고 면접이 100%입니다. 그렇죠? 1단계에서 서류 적부 판정하고 난 다음에 1단계만 통과한다면 면접 100%를 선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 크고 더군다나 이제 활동 증빙 서류도 미제출해요. 그리고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서류를 미반영하고 표준학력 지표도 미제출합니다. 단
공인어학 성적으로 토플은 98점, 토익이 850점, 탭스는 336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하거나 공인어학 성적의 1점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 중에서 나는 공인어학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첫 번째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의 커트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수 제출하는 거고요. 을지대학교는 토플 10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을지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서류평가에서 20%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학교들은 과연 몇 점 정도가 되어야 실제 제출이 가능하냐? 그러면 뭐 아무리 안 돼도 115점 이상, 또 안정적인 점수라고 하면 117점 정도는 되어야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양대학교는 토플이 98점, 토익이 850점, 탭스는 336점이지만 여기는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의 비중이 크죠. 사실상 이제 공인어학 성적의 비중이 더 큰 학교는 을지대학교죠. 그렇죠? 을지대학교는 일괄 합산 방식이고 그리고 서류평가에 20%가 반영이 되지만 건양대학교는 사실상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어학 성적은 을지대학교가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됩니다. 자,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인어학 성적으로 토플이나 탭스 중에 한 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인어학 성적의 필수 커트라인은 없어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토익은 국내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 그 다음에 탭스, 그 다음에 토플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교들, 장점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필고사. 지필고사는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도 귀국자, 그 다음에 재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특히 아주대나 인하대학교 이런 지필고사는 대구 한의대의 지필고사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아주대 한의대학교, 아주대나 인하대학교의 지필고사는 의예과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대에 지원하는 모든 자연계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 문제로, 인하대에 지원하는 자연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막상 시험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중요한 것은 상위 몇 문제가 결국은 1단계 통과 여부를 가리는 거죠. 그렇죠? 2문제, 3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를 보시면 동일하게 1단계 배수는 10배수예요. 그리고 출제 범위는 영어와 수학에서 출제가 되고 수학은 수학원, 수학2에서 되기 때문에 출제 범위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와 인하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활동 증빙 서류에서 15개 항목에 간단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인하대학교는 활동 증빙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의 다양한 활동 또 그와 관련이 되어진 표준학력 지표 등등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인하대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인하대의 경쟁률이 아까 봤던 것처럼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국대학교 YG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 없어도 돼. 그렇죠? 뭐만 있으면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국대 YG 더군다나 면접 일자가 12월 2일이죠.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는 7월서부터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공인 성적이 20%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의예과에 원서를 쓸 때 첫 번째는 서류평가 중심의 전형들,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대학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대학으로는 공인어학 성적에 강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점은 내가 지성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구분하게 되면 실제 내가 어떤 지점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실제 의대 합격하려면 과연 몇 점 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국내 대학 입시는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둡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업 영역이라고 한다면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또는 A레벨 같은 경우나 또는 AP 학교인 경우는 AP 학교나 또는 그렇지 않고 일반 로컬 같은 경우는 GPA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IB 성적은 몇 점 정도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딱 의대에 붙으려면 IB 몇 점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 의대도 여러 개의 대학이 있고 또 해마다 입시 결과도 다르고 또 IB 성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유형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우수성도 고려가 되어지면 결국은 정성평가 전형에서는 어떤 하나의 지표는 좀 낮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몇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무리 안 돼도 점수가 43점 이상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44나 45점 정도는 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종적인 이제 성적은 13만이대 성적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A 플러스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점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3 기준에서는 적어도 4.1이나 4.2 이상 4.5에서는 4.3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IB 디플로마 성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점수에 대한 이렇게 특히 점수로 봤었을 때 40에서 45점, 35에서 39, 40에서 45, 35에서 39 정도의 구간 점수에 따른 비율을 보면 비율 차이가 되게 커요. 비율 차이가. 이렇게 비율 차이가 큰 경우는 뭐 국내 수능 있잖아요. 국내 수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연도마다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냐면 의대에 합격하는 IB 성적의 점수는 매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인 2020 또는 2021년도에 40에서 45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을 보면 2020년도에는 무려 28.32%의 학생이 40에서 45점의 점수를 맞았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 또는 약대나 의대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1학년도에도 47.16%니까 2020년도와 2021학년도와 2023년도에 IB 디플로마 파이널 점수가 40에서 45점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2020년도와 2021학년도는 27%, 28%였는데 2023년도는 비율이 8.5%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뭘 알아야 되냐면 IB 성적이 대부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최종 파이널 성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IB의 실질적인 표준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느냐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었을 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되고 내가 44점이다 45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는 무조건 어느 대학을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해당 연도의 IB 성적의 표준 점수 그렇죠? 표준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AT, ACT 점수를 볼게요. SAT 점수도 몇 점 정도가 되어야 실제 의대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되냐 하면 아무리 안 돼도 1540점이죠. 대부분 의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SAT 점수는 아무리 안 돼도 1560이나 70 구간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1600점을 맞는 학생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유하게 되면 상위 점수 구간이어야 돼요. 이거를 너무 점수를 낮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의대를 붙는 학생의 SAT 점수가 1500점으로도 붙더라. 또 의대를 붙는 학생의 IB 성적이 40점으로도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대는 가고 싶어.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성적은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이 상향 지원을 하시게 돼요. 상향 지원을 하시게 되면 결국 입시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점수를 좀 낮게 얘기해 주면 되게 희망적이니까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도 의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원서 지원하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표준학력 지표의 점수 구간을 너무 낮게 제시하는 것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정 지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돼도 1540점. 일반적으로 붙는 학생들은 몇 점 정도에서 붙는다? 적어도 1570 이상의 점수에서 붙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AP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과목 AP를 만점을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AP 학교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5개에서 10개 정도의 5점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5점을 몇 개를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AP 성적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의대를 원서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영어,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나 바이올로지나 캘큘러스나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들은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과목은 당연히 5점이 나와야 되고 특히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바이오의 점수가 5점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붙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5점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케미스트리가 몇 점을 맞아야 된다? 무조건 5점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보는 것처럼 AP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의 응시 인원 또 해당 연도의 5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과목은 피직스 1입니다. 6.90% 비율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공인어학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의대 지원하시게 될 때 공인어학 성적보다 뭐 IB 디플로마나 또는 A레벨 성적 등등등 다른 조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토플 성적 정말 중요해요. 의대 지원하실 때는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다른 거 다 빼고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커트라인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토플 성적은 114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득점이 된다면 몇 점 정도가 되어야 된다? 117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토플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110점이다, 111점이다, 112점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점수에서 토플 성적은 좀 낮은 성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의대 전형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학교 성적, 표준학력 지표, 공인어학 성적, 수상 경력, 리더십, 봉사활동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 또 면접까지 최종적 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딱 몇 점이면 어느 대학 붙어 안 붙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IB 성적이나 AP 같은 경우도 SAT 같은 경우도 해당 연도의 전체적인 지원 인원 또 표준학력 지표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점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점수만으로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는 분들이 너무 희망적인 얘기에 현혹이 많이 돼요. 야, 누가 작년에 몇 점으로 어느 대학 붙었대. 이런 거. 또 몇 점이면 어디 쓸 수 있대. 또 우리 애는 정말 의대를 꼭 가고 싶어요. 우리는 약대를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붙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나 고대의 경쟁률이 7대1이에요. 약대 경쟁률이 10대1, 15대1. 의대 경쟁률이 20대1이거든요. 결국 상위 구간에 모든 학생들이 몰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선발 인원이 1명, 2명, 3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슷한 성적, 상위 구간의 점수를 가지고 온 학생들이 6개 대학을 의대를 쭉 나눠서 쓰면 사실상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를 한 학생이 다 쓰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의학계열, 특히 의대의 상위 구간은 우리가 정확한 점수에 대한 분석, 객관적인 어떤 원서 지원의 전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의 바람 또 전년도 선배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냥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과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로 하고 자, 하이프랩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 이거 예약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예약 접수하셨고요.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예약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면접에서는 뭘 하냐면 지성 면접, MMI 면접, 그 다음에 지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고 학원에서는 7월 12일 그렇죠?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그 주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월, 수, 금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9번 총 그쵸 3시간씩 9번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수업은 우리가 생명과학은 문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화학은 김정우 선생님, MMI는 뭐 김현미 선생님이나 임현미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기까지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들의 면접이 8월 18일인 학교도 있고 8월 26일인 학교들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8월서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룹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보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약해. 지성 면접이. 나는 MMI 면접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1대1 개별 맞춤형으로 해서 앞에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는 앞에서 수업을 못 들었던 분들은 1대1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3년 특례, 12년 특례 의학 계열의 면접 수업, 예약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약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과 관련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면접고사, 지필고사 또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원서 접수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복잡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시죠. 외국에 오래 거주하시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함께 진행합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여기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전형 의예과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12년 특례 의예과도 설명을 드리고 또 3년 특례 전형의 약대만 별도로 정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